의지, 재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볼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유능한 연출님과 뛰어난 배우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공연 꼭 보러 오셔야 합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7월 39일부터 8월 3일까지 막차탄 고기 동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많이 오세요. 제10회 늘 푸른 연극제 막차탄 동기동창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극배우 박정자입니다. 배경봉의 한종록을 통해서 여인의 삶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전과 지금 조금도 달라진 게 없구나. 인간의 이야기니까요. 한종록은 워낙 방대한 작품이긴 하지만 고현옥 작가가 한 70여 권에 걸친 대본으로 아주 고급한 문체로 희곡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낭독극 형식이고요. 저는 이 공연을 2019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다시 새롭게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한참 연습 중에 있습니다. 꿈 속에서는 다정한 연출만 한태수입니다. 고현옥이 또 침착하면서 굉장히 다정한 접근과 내용, 관객들이 와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작품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희망하는 일입니다. 해경호 홍씨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선생님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해경호 홍씨를 담아내는 오히려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역시 박정자 선생님은 그런 소음을 잘 조절하시는 분이라서 어떤 때 꽤 나지막하게 선생님이 안 쓰던 호흡을 썼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배우의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에서 다정하여서 사도세자 역할을 맡은 배우 박기석입니다. 사도세자로도 해경봉 홍씨 역할에 집중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박정희 선생님은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배우 최고의 배우시죠. 선생님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세 번째. 그냥 같이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들한테는 큰 영향을 보고 또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선생님이 부산 리허설에 있을 때 그냥 모든 스케줄을 다 제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연을 준비하는 까닭은 그리고 목표는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 부족한 점 관객 여러분께서 정말 더 많은 상상력과 넘치는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 상당히 친절합니다. 주인공으로 선생님의 호흡이 관객들과 공연을 자주 볼 수 있을지 관객들이 좀 귀하게 공연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공연되어지는 박정희 선생님의 홍수에서 다정하였는데 많은 보러 와주십시오. 늘 푸른 연극제 꿈속에서 다정하였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최종입니다. 이 작품은 정성스럽고 극발적인 연구들을 만들었을 때 참 공연입니다. 서울과 수학장에서 2달 동안 매진 한 작품입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닮아가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한 번도 보고 싶은 작품인데 그때랑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매우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골무에서 그런 것인데 그게 기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두 번에 달리 연출을 맡게 된 연출자 김수희라고 합니다. 제가 특히 최종원 선배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최대한 살려볼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점이냐면 비극적 요소를 잘 소화해내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결과적으로 구현해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또 분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괜찮아요. 손대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작업을 해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거대가에서 트럼프 사역을 하는 배우 윤철입니다. 최동원 선생님이 만드신 기라는 인물과 제가 맡은 트럼프 기사의 인물의 관계는 사이와 장애의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 관계가 전달되는 케미가 배우적이고 의미도 있고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지구에서 그 삶 속에 아주 작은 삶, 더 작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작품들. 제가 맡은 역할은 사랑입니다. 그 삶 안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는 그런 남다른 그런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영화 배우입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연기고요. 선생님께서 워낙 재치있고 재밌게 잘 이끌어주셔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저는 행복하게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구나.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어디 생장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지구, 그런 창고 안에서 아주 많은 살지만 거기서 다 희망도 있고 꿈도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고요. 나도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아직 전보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은 한 40년 만에 만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그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연륜이라든지 또 연기의 그 편안함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를 정말 많은 발표로 보시고 분석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아무튼 선생님과 작품을 같이 하면서 무대에 같이 선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제10회 늙은 연극제 후보 대가리 화이팅!
연출이라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문학도로서 세계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베케트라는 이 작가를 매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 작품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기수봉입니다. 헬이라는 역할인데 이게 쉬운 작품이 아니고 리얼리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과 연출과 항상 얘기를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오래된 시간 속에서 다져왔으니까 좀 해결해 나가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엔드게임에서 클로버 역할을 맡고 있는 오재민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어렵게 보시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보려고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와서 뇌를 비우시고 마음만 열어놓고 보시면 충분히 사무엘 베케트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드게임 조연출을 하고 있는 정유신과 엄청난 선생님들과 같이 하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조연출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드게임의 나그 역을 맡은 정재진입니다. 베케트 작품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베케트 작품은 분석하면 할수록 감명을 받아들어요. 어떤 놀이의 한 형식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굉장히 재밌는 작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마음껏 재미있게 놀아보겠습니다. 엔드게임에서 레이 역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전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 살아남은 유일한 한 가족의 얘기고요. 공허한 상태에서 서로 게임을 합니다. 어떤 희망도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허함에 대한 얘기예요.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연극 소년이십니다. 아주 순수하시면서 퇴폐적이신 분이십니다. 베케트에 대한 연출의 해석이 탁월하다 그럴까? 저는 시킨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 이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삶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높낮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작품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극 엔드게임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연극창작센터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관심과 관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붓겠지만 극장에 오셔서 엔드게임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게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그 안에서 의외의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극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제10회 늘 푸른 연극제 엔드게임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예,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새벽서부터 와가지고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뭐 나름대로 고치긴 했다는데 현재까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극제 선정인과 참여 작품에 대한 영상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기 오신 분들 저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저희 연극제 취지는 나오십시오. 네. 아니, 시간 겁니다. 예. 연출 한 분, 작가 한 분, 배우 두 분 모시는 거였는데 올해는 애석하게 작가 부분에 대상자가 없어서 배우 세 분, 연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앉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자,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우 부분에 선정되신 이정국 선생님과 참여작품 막자탄 동해동창의 연출로 참여하시는 신대찬 선생님, 그리고 배우이자 극단 대표 이소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역시 배우 부분 선정자이신 박정자 선생님과 작품 꿈속에선 다정하네의 연출 한태숙 선생님 소개합니다. 역시 배우 부분에 선정되신 최종원 선생님과 작품 북어대가리의 연출을 맡으신 김철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출로 초청되신 기국서 선생님과 이번 작품 엔드게임에 출연하신 성이 같으시네요. 기주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연극제에 선정되신 분과 주요 참여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각자의 죄송합니다. 그럼 각자의 소개와 이번 역제에 참여하시는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정국 선생부터 시작해서 쭉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좀 떨리네요. 이 자리가 또 여기 전체 대작품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리가 계시면 열심히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영상이 사실은 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최 측에서는 성의껏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보셨으니까. 그런데 연극센터 마이크야. 이 마이크는 이거 뭐야? 우리의 연극의 발전이 있어? 이거 뭐야? 이 마이크 던져버릴까? 던져요. 이 마이크 써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계가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 하나뿐처럼 못하고 우리가 무슨 연극제를 하나? 이건 뭐야 도대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최종입니다. 마음만 제주도는 항상 뜨거워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반바지 차림이라는 게 허용돼가지고 제가 그 표를 인가드렸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품 만들 생각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하라는 건지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가. 그냥 자기 인사. 아, 예, 예. 저기 이렇게 자리가 되리라는 것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선배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이런 자리를 일찌감치 있었어야 된다고 느껴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죠, 생각.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행사에 이 나이에 이렇게 하다 보니 참 마음이 참 편안하고 적당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쪽 자리를 갖다가 대화를 한 이유가 일반인보다는 그냥 기자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좀 작은 장소를 했는데 유튜브 송출을 해서 기계 장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점 좀 사과드리고요. 지금서부터 그냥 아예 마이크 없이 그냥 가까운 자리니까 마이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분의 이제 각자 인사 말씀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손을 들어주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 질문하시면 되고, 혹시 연극제 운영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필요하시면은 저기 이사장님이나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혹시 이제 질의하실 분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의 이제 배우분, 연출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좀 제일 중점에 두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소개는 나왔는데 그러면 좀 어떤 점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예, 그러면 연출분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선정되신 분한테? 선정되신 분들께. 예. 네. 그럼 이정국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잔하겠습니다. 막차 타는 동영상은 62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생이 62년 만에 만나 되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 이 작품이 조금 지루한 거 아니에요? 하는 느낌이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이 두 친구가 만나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고 위트 있고 또 티격태격 싸움을 하지만 거기서 피어나는 음정 이런 것들이 아마 관객에게 큰 호응으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앉아서 하십시오. 늘 푸른 연극제가 올해로 10회를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작품으로 좀 참여를 해볼까 했더니 올해부터는 신작은 안 된다. 아마 검증이 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무대에 올리려는 그 주최 측의 의도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구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만들었던 해경궁 홍시의 한중록을 형식은 낭독극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만들고 출연하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 그리고 매우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또 고현옥 작가가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 언어들을 만들어 써줬고 또 우리 한태숙 연출이 저하고는 많은 호흡을 나누었던 연출가로서
작품을 함께 만들었었고 이번에 다시 6년 만에 늘 푸른 연극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로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왜 이제 새삼스럽게 박정자라는 배우가 늘 푸른 연극제에 작품을 내느냐. 그게 농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극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진심으로. 연극이라는 무대는 항상 냉정하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겁이 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거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진심입니다. 정말 나흘 동안 5회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리의 경쟁자들인 것 같아요. 그죠? 큰일 났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연극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가난한데 모든 사회생활에서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모두 다 아마 최선을 다 하실 걸로 믿고 저희도 최선 다 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때문에 제가 몹시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런 준비 잘 해야죠. 손님들 모시고 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연극의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쉴 새 없이 연극을 해오면서 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해오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거기 이제 저도 내모레 80주를 바라보는데 푸른 연극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제작비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한번 해보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특히 연습을 하는데 배우들하고 전부 다 서울서 지방에서 내려오고 연출도 서울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작품 좋게 만들어라. 만약 한 작품 했다가 추억이 아니라 빚더미에 넘어가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번에 신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기에 선배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다른 분들이 하고 저도 어느 때면은 좀 80 넘고 된 다음에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후배들을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하면서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리허설을 하고 싶다. 한 40년 전에 했던 리허설을 지금 이 나이에 해보고 싶다. 우리 나이 때인데 지금 이 나이에 해보고 싶은 30명, 40명을 이런 제작비 가지고 누가 엄두를 냅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좀 뭐 문방구에서 다 이래 알아서 볼 텐데 이런 식으로 깎여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은 내부의 문제 그 의미도 퇴색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지 번호번 내놓고는 큰 어떤 기대가 없이 부딪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예드게임에 예. 주고 그건 작품이라는 게 정말 형식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베케튼이 뭐니 물론 취향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든지 이게 기가 막히다 이런 건 없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관객들이 즐겨야 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죠. 무슨 뭐 굉장히 예술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엔드게임 기대돼요. 보러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이게 서울의 문화, 한국의 문화, 예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한없이 별별 얘기를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술을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즐기게끔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 예술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돈도 많고 이제 10월 문화의 달이 아니라 그냥 예술의 달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무 예술 신경 안 썼네 할 거예요. 대부분이 다 돈이 있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국가가 이를테면 문화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즐기게끔 하는 거. 체크하는 건 뭐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은 대한민국의 문화부 예산이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는 2.5%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은 예술은 다양한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식들. 이번에 널푸른 영재 예술도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뭔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준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지하철 타면은 버스가 뭐건 다 젊은 사람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여기가 진짜 세상이야, 연극이 진짜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고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기부 선생님의 그 이엔드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지만은 하나의 이제 게임처럼 쉽게 즐길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한태수 선생님이 연출하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관객과 소통하면서 간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따로 질문하실 게 내일 있으시군요. 사실 내용이 중요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가까운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랑 연극제 운영에 예,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연극제 예산이 어느 정도 깎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이랑 연출할 때는 이제 OTT 아까 말씀하셨던 OTT를 공격으로 짧은 영상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연극의 힘은 연극이 갖는 힘은 무엇인지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연극을 봐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것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 뒷부분은 연출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실은 그 예산은 필요하면은 자료는 공투적인 거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근데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작품 하나당 1억 정도는 지원이 됐어요. 최소한. 근데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는 하는데, 이제 70세 이상의 이제 원로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분야별로 이제 연출 쪽, 그 다음에 배우 쪽에서 연기 쪽에서 업적을 남기신 분, 그 다음에 또 이제 희곡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기신 작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출 선생님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이 안 되는 이거 선정이 그 작가 쪽에서 선정이 안 되시는 게 이상한 만큼 나이가 좀 비어 있어요. 법적 부분에 나이가 좀 비어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저희가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계 좀 꾸준히 작품을 하시고 70세 넘으시고 그런 분들 중에 심사위원들이 연극계에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작가 선정자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추천드릴게요. 무슨 질문이에요? 요즘 OTT를 많이 즐겨보잖아요, 젊은이들이. OTT나 뭐 드라마, 짧은 영상들, 동영상들 위주로 보는데 이런 시대에 연극의 힘은 무엇인지 좀 젊은이들이 연극을 왜 봐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다들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연출가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입을 띄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이 K컬처 산업 쪽에와 이제 우리 쪽은 연극은 그런 산업하고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물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극의 힘이 뭐니, 연극을 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옛날부터 내려온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설명하기가 그렇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국은 영국인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런 OTT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분야하고 사실 분야가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가면 배우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렇게 그쪽 시장과 다 연결이 돼서 하기는 하지만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플랫폼이 영국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 저희가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영국은 사실 영국은 그냥 아까 우리 기국서 씨가 그런 얘기 했다시피 영국은 영국일 뿐인 건데 영국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영국 관객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럴까라고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제가 영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논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걸 이때요 왜 영국은 관객이 없나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또 우리 스스로가 괜히 또 뭐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영국 관객이 왕창 늘어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뮤지컬은 많고 또 요즘 볼만한 것도 많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서 영국은 아까 기욱서 씨가 그런 그런 다 비슷한 거를 했는데 뭐 영국이 별겁니까? 그냥 영국은 영국인 거지. 결국은 찾는 거는 스스로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동네에 있는 알라딘 책방에 갔는데요. 그 책방에 거기 가면 좀 여기 한 2배 정도의 젊은이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펴고 책을 읽고 그냥 자유롭게 꺾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시스템이.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땅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살 수도 있고 중고책이니까 좀 싸니까. 근데 이렇게 까딱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이 문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당이 크구나.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밀접하게 연극과 연기를 지킨다면 연기 꼭 재밌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자기의 생각과 동일한 지점하고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해소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연극은 연극계로 자극하고 철학적 메시지를 주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나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을 연출보다 배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에서 그것도 아까 제가 추정원 선배 말씀드렸지만 희비극적인 그런 작품이었는데 어렸을 때도 대학생 때 그때 관객들의 반응을 무대에서 막 보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 정도 반응은 나왔겠죠. 아 이게 연극의 원래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는데 이게 연극의 맛이구나. 아 살아있다, 라이브다라는 뭐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뭐 재미를 주는 매체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왜 유독 연극이냐? 관객과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있다. 그것이 저는 뭐 연극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연극을 우리가 자꾸 매스미디어하고 같은 미디어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꽤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극 쪽은 사실은 그 매스미디어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관객을 많이 끌어들여도 소극장에서 한 달 하면은 꽉 채우면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이런 연극의 맛을 좋아하고 이 단체나 이 공연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소수 마이너 미디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또 이제 이 평등한 세상에서 마이너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얘기는 좀 더 복잡해지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왜 이런 데다도 지원을 해주고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그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저는 연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연출을 하고 있지만 배우와 관객의 만남이다. 뭐 극작이 있든 연출이 있든 다 배우를 통해서 관객보를 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2대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배우들도 무대를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무대에서 죽고 싶다까지 얘기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그것은 바로 관객으로 받는 반응 때문입니다. 그것에 황홀함, 짜릿함, 어떤 때는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서 엄청난 좌절감, 한 인간으로서 연기자로서 아마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관객도 마찬가지고 돈 내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안 해줘서 오는 억울함과 아까움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연극은 그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작업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넷플릭스 이런 건 엔진 하면은 다 찍어서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뭐 일단 시작하면은 뭐 대사를 까먹든 뭐 하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그 노력에 대한 또 관객들의 알게 모르게 온 느낌이 있을 겁니다. 1시간 반, 2시간을 사실 연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대사는 어떻게 외웠어. 근데 사실은 연극 배우들을 보면은 외우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외우는 거는 뭐 노력 보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땀으로부터 온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연극은 인기는 다른 매스미디어보다 쪽의 부분보다 적어질지 모르지만 소멸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선생님.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생각은 나는데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죠. 항상 할 말이 없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장이 전에 선생님 말씀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줘. 이 작품의 작품 얘기는 뭐 제가 백혜트를 78년도에 만나서 작품 받아온 기억이 마지막 때인데 되게 그 역할을 20대 때 신 역할을 하고 보니까 연극이라는 게 좀 이게 뭔가 쌓여 있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도할 때 고조 역할하고 해보고 지금 엔드게임 해보는데 삶의 무상함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있나. 근데 그것이 무의미하지를 않길 바라는 마음. 이 지겨운 삶이 무의미하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열렬히 무대 위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뭐 관객들도 많지 않고 하지만 그 작은 관객이 나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되길 바라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 질문하십시오. 이뉴스 투데이의 이배윤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나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을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말은 듣기 좋습니다만 그간 여기 계신 연극계 원로분들께도 굉장히 귀감이 가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또 지식과 정보를 좀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손종 이사장님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제10회 늘 푸른 연극제 이후에 계획이 어떠십니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극계에, 대한민국 연극계에 시급히 요구되는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오늘 이제 실은 늘 푸른 영재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정된 분들의 작품 하나가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그 공연들을 아카이빙해서 우리 미래 연극인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남기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은 우리 최종원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은 개인적인 또 좀 사재를 털어서 작품에 투자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또 재공연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충분히 동시대 관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이번 늘 푸른 영재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늘 푸른 영재의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연극협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덜 됐는데요. 두 번째 지금 연극계. 연극도 마찬가지고 이거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고 대한민국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정책을 이끌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이 문화 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대중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연극은 연극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 사람이 많은데 자꾸만 TV처럼 대중화시키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찾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연극은 연극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연극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연극을 산업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문화 자체를 산업과 연계시켜서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또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문체부 예산 중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순수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순수 공연했을 쪽에는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정치적이건 문화적이건 그걸 전체의 어떤 그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좀 정책을 위반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공약은 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백지수표죠. 백지수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뭘 뜯을 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부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예술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광 얘기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정책을 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제가 답변이 된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시스 최희정 기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셔가지고 네. 마이크 조금 큰 소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시스 최희정 기자라고 하고요. 이 원로 배우님들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안 들려요. 그런가 죄송합니다. 원로 배우님들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제 연극계 대배우시고 원로시고 정말 한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셨는데 지금 현재 작품을 대하실 때랑 과거 좀 한창이실 때 또 진짜 한 길만 걸어오셨기 때문에 작품을 대하실 때 그 좀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또 작품을 곧 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대하실 때 과거와 달리 좀 달라진 게 있으시다면 어떤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원로 배우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간단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그 젊음으로만 그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내 이름 석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직도 떨려요. 정말이에요. 그만큼 글쎄 그냥 떨린다는 게 단순히 무대가 무섭다 아니면 긴장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무게만큼 그 짐이 더 무겁다, 책임이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육체적으로도 연극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싶지만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가 없어요. 우선 그 연령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러나 그 마음만은 정말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같은 얘기.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철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강백 선생의 국어대가리는 우리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연습하고 또 일반 대학로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올라가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어른들을 모시고 이강백 선생의 국어대가리를 할 때 우리 역사
이런 시간들의 순서가 후보 대가리 속에 이번에 조금 정착이 되고 있는지, 연출가나 배우가 그동안의 발록을 거기다가 조금 녹여들여서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지고요. 또 한 군데 더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선생님이 이미 가신 지가 한 20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좋은 작품들, 이근삼 선생님 작품 굉장히 많죠. 저도 김철일 선배처럼 수강 출신이어가지고 메리홀에서 졸업작품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만, 막차탄 동기동창을 이종국 선생님과 신대찬 같이 이 작품을 국무기 싸움이다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아닌 이 작품을 선택한 동기가 혹시 시대선하고 연계가 되는지 제가 먼저 대답해야 되시겠죠? 물론 이강백 선생님의 작품을 작품이 탄생한 시기 뭐 이런 걸 볼 때 3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것을 개인과 어떤 조직과 그 바깥의 사회와 그 바깥의 우주와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과연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소재, 주제로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인 즉 시기의 정치적인 상황을, 억압된 정치 상황을 놓고선 좀 희곡을 쓴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특별히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꼴인가.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인가. 저는 뭐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는데, 문제는 30여 년 전에 이 작품을 쓰셨을 때 그때 소재라고 그럴까요? 어떤 무대 작품상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방식이 글쓰기가, 그리고 그 시대에 썼던 그런 언어들이 이 시대에도 과연 뭐랄까요? 소통하는데 쉽고 편안하게 와 닿을 것인가? 사실 그런 쪽에 저는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그 소재 그대로 만약에 공연을 해서 그 모습 그대로 공연을 했을 때 과연 이 시대의 얘기로서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데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 연습 중이니까요. 그걸 갖다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꾸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갖다가 연극 속으로 너무 쉽게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우리와 관객과 같이 판단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연배에 저희들도 와 있고, 그냥 젊은 기분에 막 이거 조져버려 하는 식의 그런 적이나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바라본다고 볼까요?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분노할 때 분내되고 그런 건 뭐 저희가 나이를 먹었어도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한꺼풀 조금 더 누르고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연극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분이 작품을 선정한 거는 선정님께서 내가 작품을 한 건 아니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건 네, 이 작품을 선정하는 동기는 아까도 영상에 나갔습니다. 이근삼 선생님의 작품 막차탄 국민동창을 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 전국 연극제, 지금은 대한민국 연극제가 바뀌었는데 그때 정말로 의외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 또 굳이 왜 이 작품을 선택했냐 하면 이 늘푸른 연극제의 참여 작품 부분 중에는 대부분 기 발표를 했던 작품 이런 작품이 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선생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다음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참 멀리 대전에서 오신 이종국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극단 앙상블 대표 이승호 선생의 작품에 임하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듣고 진행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단 앙상블, 대전 극단 앙상블 대표 이승호라고 하고요. 또 마차탄 독립동창에서 여인 역을 맡은 이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대선배님들, 대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제10회 되는 늘푸른 연극제에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정말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정말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작품에 임하시는 그 모습도 간절함과 애절함과 또 인내와 끈기가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보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걸어가신 그 연극의 길을 정말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래서 정말 존경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 더 건강하시고 또 저희들 후배들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제10회 늘푸른 연극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반에 좀 미숙했던 진행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제10회 늘푸른 연극제는 7월 30일 날 수요일 아카이빙 공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아카이빙 공연은 국립극단 단장을 역임하신 정상철 선생의 작품 세계와 연극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서부터 이어지는 본 공연인데 연극제 일정은 나눠드린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10회 늘푸른 연극제 제작 발표회 및 기자 간담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연극제 참여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배우분들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잘 안 들리시겠지만은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자료들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뭐 기술적인 문제였으면 일단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선생님. 선생 저쪽을 봐야 돼. 선생님,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 봐주세요. 여기. 하나, 둘. 화이팅! 자, 화이팅! 한 번 더. 네. 저희는 질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